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 수심 25m, 수중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들로 풍요롭다. 물고기들이 떼지어 모여드는 곳은 인공어초 주변이다. 인공어초는 인간이 만들어준 바닷고기들의 집이다. 고둥은 인공어초 벽면에 붙어 짝짓기를 한다. 어초 아랫부분엔 미더덕과 갯민숭 달팽이가 살고 있다. 풍요로운 수중 생태계의 배경엔 바닷고기의 집 인공어초가 있다. (2005년 5월) 제주 비양도 앞바다. 이곳엔 모래밭 위에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다. 비양도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수심 10여 미터, 바닷속엔 해조류 숲이 펼쳐져 있다. 해조류 주변엔 물고기들이 떼지어 논인다. 지금 완전 사막 같은 황량한 해역입니다. 황량한 해역이고 저기 어쩌고 생산된 해역은 상당히 어떤 사고를 이루는 그런 해역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대구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어린 새끼 고기들이 한 번에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뱀이 약간 저 내부 쪽에 이제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설치된 곳엔 해조류가 자라고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인공어초 주변으론 무성한 해조류 숲이 형성돼 있다. 해조류형 어초인 톱니형 어초. 어초 주변엔 주로 소라와 전복, 고둥 등이 살고 있다. 인근엔 또 다른 형태의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다. 조개 껍질과 흙으로 만든 세라믹 어초다. 해조류가 주로 서식하는 톱니형 어초와는 달리 세라믹 어초엔 물고기뿐 아니라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함께 살아간다. 어초 밑바닥에선 집게가 먹이 활동을 한다. 어초 사이에 숨어있는 녀석은 보호색으로 위장한 비두라치다. 어초 밑에 매달려 살아가는 녀석들은 미더덕과 우렁숭이, 암수가 한 몸인 유령멍게, 고둥은 짝짓기를 하고 있다. 다양한 바다 생물들은 인공어초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수중생물은 딱딱한 물체에 정착하거나 좁고 어두운 공간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어초의 좁은 틈은 바다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어초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물의 흐름이 완만하다. 때문에 어초 사이의 공간은 바닷고기가 편히 쉴 수 있는 훌륭한 쉼터가 된다. 동해수산연구소엔 8개월째 바다 생물들의 생명력을 관찰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저질이 그 바다인 경우는 인공어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무수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한 생물들이 뭐냐면은 그 인공어초 안에 있는 부착 생물로서 어류의 먹이 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8개월 동안 수조에 바닷물을 흐르게 했다.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각종 해조류와 생물의 씨앗들이 수족관 벽과 바닥에 붙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해삼인데 해삼이 지금 그 옆 붙어 있는 그 유기물들을 지금 먹으려고 지금 기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부착 생물들은 해조류에 붙어 있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아간다. 수족관의 벽과 바닥이 인공어초의 역할을 한 것이다. 어초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한다. 인공어초는 바닷속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 년 전에 투하된 삼각뿔 어초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면 바닷속을 떠다니던 해조류의 씨앗들이 제일 먼저 정착해 뿌리를 내린다. 해조류만이 광합성을 통해 바닷속의 영양염류를 유기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해조류가 자라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붙고 그걸 먹기 위해 동물성 플랑크톤이 모여든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다양한 부착 생물과 어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인공어초 주변에선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바닷속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이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이 어초지에 흡수를 하게 되고, 다음에 그 치어다를 포식하는 그 상위동물, 자기 벽한 물고기들이 그 치어다를 먹기 위해서 이곳 그 어초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먹이 슬슬이 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초장에는 노래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인공어초는 바닷속 생물들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3년) 전 인공어초를 투하한 호산이 앞바다. 바닷속은 각종 해조류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인공어초 주변엔 해조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불과 3년 전 이곳은 갯녹음 현상이 심각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바다는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해조류들이 사라진 바다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했다. 갯녹음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엔
해중림 조성용 인공어초가 투하됐다. 미역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들을 인공어초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다. (3년이) 지나자 인공어초 주변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들었다. 다시 살아난 수중 생태계는 인간에게도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인공어초로 인해 마을 전체가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연간 소득이 1.5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제주도 사계리 주민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갯녹음 현상 때문에 아무런 소득도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인공어초를 설치한 후 이곳 바다는 다시 풍요로워졌다. 3년 후가 되면은 대략 10cm에서 5cm 정도가 자랍니다. 그때부터 3년 후부터는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현저분들이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어초 주변에 생겨난 부착 생물들이 이곳 어민들에게 높은 소득원을 제공했다. 이들이 주로 작업하는 깊은 바다엔 30년 전 자연 상태의 바위를 바닷속에 넣은 투석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고 있다. 효과는 좋은 편이지만 자연석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의 부담 때문에 투석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해녀들의 소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전복이다. 하지만 전복이 예전처럼 많이 잡히진 않아 요즘엔 주로 소라를 채취한다. 인공어촌 넣은 게 모래밭에 놓으면은 해초도 많이 자라고 없는 데는 없는데 해초가 여기 부분에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복도 붙고 소라도 그 돌에 이제 붙고 그래요. 한편 다른 인공어초가 설치된 해역에선 전복 종묘를 하고 있다. 전복을 종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총출동했다. 전복을 심는 것은 물질에 익숙한 해녀들의 몫이다. 전복은 인공어초 주변에 종묘된다. 먹이가 다양하고 어초의 틈이 전복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종묘한 전복은 3년 뒤에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종묘된 전복은 주민들에게 높은 소득원이 된다. 인공어초로 인해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주민들의 소득까지 늘어났다. 바다에도 밤이 찾아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수중도시의 인공어초는 어떤 모습일까? 12시가 넘은 시각, 우리가 찾아간 곳은 제주 위미리 앞바다. 수심 31m, 바닷속은 고요하다. 신비한 빛을 내는 야광 해파리는 머리 지름만 1m가 넘는다.
꽃처럼 촉수가 펼쳐진 실꽃 말미잘은 모래바닥을 이불 삼아 잠을 자고 있다. 밤에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인공어초 주변엔 다양한 생물들이 곳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입이 튀어나온 쥐치는 벽에 주둥이를 붙이고 잔다. 카메라가 다가가자 쥐치는 놀라서 눈을 뜬다. 인공어초 사이의 공간들은 몸집이 크고 독립생활을 하는 고기들의 은신처가 된다. 어초 틈에서 잠을 자는 녀석은 노래미류의 물고기다. 인공어초 지대에서 몸을 기댈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물고기들의 쉼터가 된다. 어초 한쪽에선 자리돔과 노래미가 잠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리돔에게 밀려 도망가던 노래미가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을 한다. 결국 자리돔은 노래미에게 잠자리를 내주고 만다. 조비볼락은 어초 주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물고기다. 어초 안쪽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어초 바깥에 자리를 잡는다. 우린 언제부터 인공어초를 설치했을까? 인공어초가 처음 설치된 때는 1971년이다. 1970년 세계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 연안역 중심의 공단이 늘어나면서 연안 해역은 오염돼 갔다. 황폐화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인공어초가 설치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투하된 인공어초는 약 1,900여 군데 100만 개, 6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오늘 잠깐 여기 세 군데 인공어초를 바다에 투하한 지 35년. 현재 인공어초는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곳 흑산도 앞바다에선 한 달째 인공어초 사후 관리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접사에서 찍어가지고 그 어초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또 사후 관리 조사는 어초 탐사팀과 잠수 조사팀 그리고 생물 조사팀이 함께 진행한다. 장비의 발달로 어초의 위치와 크기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흑산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3.6km 지점. 예, 왼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 네, 그게 인공어초입니다. 지금 수심이 한 31m 정도 나오고요. 밑에는 아마 저질은 상당히 평탄한 저질에 지금 아마 요거는 이제 모래하고 뻘하고 약간 섞인 그런 이제 그 저질인 것 같습니다. 저질인데 지금 어초가 지금 요렇게 보면은 이제 어초가 요렇게 이제 지금 시설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곳의 인공어초는 어떤 상태일까? 이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인공어초는 1982년에 빠뜨렸다는 고선이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심한 배는 목선으로 추정된다.
계획 없이 빠뜨린 고선 인공어초 주변엔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다. 고선 위쪽은 단단하게 얽힌 밧줄들로 뒤덮여 있다. 깨진 가재 도구와 이불도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처치곤란한 고선을 계획 없이 인공어초로 빠뜨린 대가는 참혹하다. 지금 쭉 보니까는 뭐 15개, 17개, 과거 인공어초는 17개. 계획 없이 완전히 투하된 뭐 경우가 지금 많았다. 뭐 한 100개 규모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 밑으로부터는 거의 뭐 정상적으로 적지에 수혈된 것이 집중 없네요. 투입이란 개념도 부족했다. 6구역이 100개. 그 100개 단지 시설된 지가 지금 2군데밖에 없네요. 정상적으로 시설된. 더구나 어초 설치 후 17 사후 관리 작업도 부실했다. 이게 한창만 지금 경상북도 사후관리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02년 한 해 동안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서 근남면 산포리까지 설치된 인공어초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어초가 발견된 장소는 약 150여 군데. 개수론 과반수 이상을 찾지 못했다. 과거에 열악한 해상 장비와 측정 오차로 인해 적합한 지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데 최적지는 노란선 안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인공어초가 발견된 지점은 적지에서 벗어난 곳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어초가 제 기능을 못해 보강이 시급한 것도 50% 이상이었다. 솔직히 또 어디에 얼마큼 이렇게 투하됐는지도 정확히 우리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초를 투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고기들이 가서 잘 거기서 서식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어초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매몰이다. 어초의 대부분이 모래에 파묻혀 있다. 센 조류가 어초의 밑바닥을 파내면서 서서히 묻힌 것이다. 이런 어초의 매몰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다. 어초 주변에 살던 생물들은 거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갔을 것이다. 인공어초를 설치할 때 조류에 의한 모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반구형 어초에 부착된 생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윗부분만 남은 어초에는 어린 치어만이 논일 뿐이다. 과연 이 어린 생명들은 척박한 모래 위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인공어초가 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 어초 주변에선 해조류나 물고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곳에 생명체가 없는 이유는 어초가 소량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초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50개 이상은 모여 있어야 한다. 적지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밀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그 저질 조사 자체도 정밀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치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가 되어진 어초는 지금 뭐 매몰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이제 쇠굴이 일어난다거나 이제 그런 어초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 인공어초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수심 40m 지역으로 내려가 봤다. 이곳엔 인공어초가 50개 이상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인공어초 주변은 치옷대들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인공어초 주변으로 수많은 줄 도어돔대가 모여든다. 조피볼락은 이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어초 주변을 대회한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해조류가 살지 못한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인공어초 주변으로 끊임없이 모여든다. 해조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어초 주변엔 물살이 어초 벽면에 부딪혀 와류가 형성된다. 와류가 형성되는 곳엔 용존 산소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산호 주변엔 갖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산호는 콜립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 산호는 플랑크톤을 먹는다. 이번에 산호가 잡은 것은 단강류의 동물성 플랑크톤. 하지만 산호는 플랑크톤을 다시 뱉어낸다. 먹기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산호 주변에 기생하는 대벌레 역시 한창 먹이 활동 중이다. 대벌레는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치어와 물고기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갯민숭 달팽이도 산호에 붙어 서식한다. 녀석들은 산호의 폴립을 먹고 산다. 해조류가 자랄 수 없는 대신 수심 깊은 곳 인공어초 주변엔 산호가 자란다. 산호는 부착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태계가 조성된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솔베간팽은 등지느러미의 가시에 독이 들어있다. 이 녀석은 어초 주변을 맴돌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물가잠이에게 인공어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 인공어초를 설치할 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기가 어느 그 방향으로 어느 시기에 언제 여기에 나타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고기 길이 있거든요. 그 고기 길에다가 이렇게 어초를 시설하게 되면은 어느 고기들은 바로 지나가는 고기도 있겠지만은 그쪽에 어초가 있으면 거기에서 먹이를 먹는다든지 또는 산란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오아시스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기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잘 조성된 인공어초도 인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쉽게 황폐해질 수 있다. 경남 통영 앞바다. 이곳에서 10년째 참돔잡이를 하고 있는 김점식 씨. 그는 그물 대신 연승 낚시를 이용한다. 어초에서 이렇게 조업하시는데 그물로 안 하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야 말할 것 없이 어자운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고기가 남아나겠어요? 보통 많이 낚을 때는 한 100마리 정도 하루에, 없을 때는 뭐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죠. 이곳 바다엔 회류성 어류를 위한 사각어초가 설치돼 있다. 참돔은 사각 인공어초 주변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고기다. 이곳엔 20년 전 인공어초가 설치됐다. 설치 이후 소득이 높은 참돔이 잡히면서 어민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상황은 달라졌다. 3시간 만에 건져 올린 낚시는 대부분이 빈 낚싯줄이다. 그나마 올라온 것은 참돔이 아니라 통발이다. 인공어초 주변의 어장이 풍성하다고 알려지자 어민들은 앞다투어 그물을 던졌다. 어장은 서서히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인공어초가 물론 그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어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어초도 뭐 오염도 많이 돼 있고 특히 그 자망이나 통발 같은 조금 전에도 올라왔지요. 황폐화된 어장에서 이제 참돔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몇 시간째 붕장어 몇 마리가 고작이다. 인공어초를 황폐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수산과학원에선 사후 관리 작업의 하나로 피그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발, 그물, 앵커 등 지난 99년부터 3년 동안 수거한 폐기물은 무려 1,470톤에 달한다. 이런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매년 수십억 원이 낭비된다. 이게 이 속에 이제 문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재질 자체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 속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면 이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양의 어떤 오염물질로 작용을 하겠죠. 이게 사실 이제 뿔 산호였는데 이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게 뿔 산호가 다 이제 괴사해버린 거죠. 밑에는 지금 낚싯줄이고. 예, 이게 지금 준핫줄입니다. 원래 이 산호였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산호였죠. 바닷속은 어떤 상태일까? 피해 그물이 사각어초를 뒤덮고 있다. 그물은 인공어초를 덮어서 해조류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조류를 따라 움직이면서 고기를 위협해 어초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초에 모여드는 물고기들의 생명마저 빼앗는다. 인간이 던진 그물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껍질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의 사체.
노래미는 숨을 헐떡거리며 최후의 순간을 맞고 있다. 엉킨 그물 사이에서 발버둥을 치는 풀미역치. 하지만 풀미역치도 결국 숨을 거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통발이다. 통발은 어린 고기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그물은 수많은 부착 생물들의 터전마저 빼앗아간다. 범인들이 고기가 많은 인공어초 주변을 골라 그물을 던진 까닭이다. 산호는 엉킨 그물 안에서 생명을 잃은 지 오래다. 피해 그물 수거 작업은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한다. 전문 스쿠버 요원이 투입되지만 작업 도중 그물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 때문에 경험 많은 잠수부들도 꺼려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풍요로운 생태계를 위해 인간이 만든 수중 신도시 인공어초. 하지만 이곳의 바다는 인간이 들이운 피 그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인공어초의 재질은 바다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현재 투하된 인공어초의 90%는 시멘트에 철근을 넣어 만든 콘크리트 어초다. 그러나 이 어초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대부분 인공어초의 수명은 30년 정도다. 투한 지 20년 된 인공어초 지대. 콘크리트 사각어초가 파손돼서 폐허가 된 상태다. 지름 1cm 정도의 턱없이 가는 철근이 이런 커다란 앵커에 걸려 버티기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설치 초기에 시멘트에서 나오는 강한 독성이다. 이제 인공어초의 재질과 구조는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는 강릉시 심곡리 앞바다에서 재질에 따른 인공어초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수심 15m 지점. 이곳엔 콘크리트 어초와 세라믹 어초가 함께 설치돼 있다. 콘크리트 어초는 매몰돼 있는 반면 세라믹 어초는 각종 해조류로 뒤덮인 채 인공어초의 기능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세라믹 어초는 철제로 만든 뼈대 위에 세라믹 판을 설치했다.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쉽게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라믹 어초는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매몰의 우려가 없고 생물 부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게 지금 40몇 톤이지?
44.5톤입니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남해 지역에 맞는 인공어초 개발 회의가 한창이다. 그쪽 주변에 이제 어떤 환경 생태 변화, 뻘층이 많은 남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어초다. 하단 부분 맞게끔. 이 밑에 이제 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뻘층입니다. 펄층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어초를 시설을 해놨을 때 저런 접판이 없게 되면은 이제 침하가 될 뻔해요. 이렇게 개발된 인공어초는 최종적인 실험을 거쳐야 한다. 조류의 세기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새롭게 개발한 인공어초가 안전한지 실험하는 것이다. 수심 10m 정도로 설정한 수조에서 다양한 인공어초를 실험한다. 파도의 세기는 6m. 사각형 어초가 흔들린다. 특히 수심 낮은 곳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초의 안정성 실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초가 와류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중요하다. 곧게 흐르는 우유가 어초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멀리 분산되는지가 어초 개발 성공의 관건이다. 고기들은 일반적으로 그 유체 작업,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초를 개발할 때는 유체의 흐름의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류, 그러니까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이 어초가 있음으로써 큰 영역까지 흐름의 변화를 주는 이 영역이 고기들이 모일 수 있는 또는 플랑크톤이 모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기 위한 모형 수조 실험입니다. 어종의 특성에 맞는 인공어초 개발도 중요하다. 휘류성 어류를 위한 인공어초는 30m 이하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된다. 대형 물고기들로부터 어린 치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어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설치된 인공어초는 5~6가지에 불과했다. 인공어초의 90%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사각어초와 삼각볼 어초. 많은 양을 쌓을 수 있는 데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이 어초들은 주로 조피볼락이나 농어, 감성돔 등 대형 어종의 쉼터가 된다. 반구형 어초는 해조류를 위한 서식지 역할을 한다. 어초에 구멍을 뚫어 내부를 어둡게 하고 조류의 흐름을 막는다. 이런 환경은 조개류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특정 생물에 맞는 어초 개발은 더욱 필요하다. 아주 재미있게도 자기 그 전복은 그 각장이라고 합니다. 위에 그 각이 있는데 자기 각장의 2배 정도의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응용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예를 들어서 10cm의 크기의 전복을 잡겠다 하면은 20cm의 공간, 삼각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인공어초 주변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어획량 조사도 중요하다. 인공어초 부근에서 계절별로 잡히는 어종과 어획량을 토대로 인공어초의 어장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6월) 제주도 대정읍 지역에선 계절성 어류인 벤자리가 어초 주변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이 조사는 인공어초 설치 장소를 정하는 데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사는 인공어초 주변에 살고 있는 부착 생물의 밀도 조사다. 부착 생물의 종이 다양하면 부착 생물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의 개체 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채취된 물고기들은 연구실로 옮겨진다. 동해안 인공어초 부근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다. 연구실에선 채취한 물고기들의 어종 조사가 한창이다. 대구 휘대와 날개 휘대는 동해에서만 주로 잡히는 한대성 어류다. 그러나 최근엔 감성돔과 망상어처럼 온대성 어류의 채취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계절성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초 개발도 필요하다. 어종 조사와 각종 생물 조사는 인공어초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사후 관리 과정이다. 어초 종류별 따라서 어느 어류가 그 어초에 반응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알고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해역에 그 어류가 얼마만큼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어초를 향후에 시설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주 해운항만청. 또 하나는 이제 걸린 폐기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제주도 어민들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들과 인공어초 개발기관인 수산과학원이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과거초는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양이 부서져 버렸고 지금 방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도 앞으로도 이 어초를 만들어서 투하할 계획이라면은 더 강도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오랜 긴 세월 동안 유지가 되지. 과거에 처음에 만든 사과어초는 앉아서 그 시멘트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배합을 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약하고 사실 어떤 어초는 30년도 채 안 돼서 망가뜨린 것도 보다 없잖아요. 효과적인 인공어초 어장을 위한 어민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작년에 전복이나 그 소라 이런 거를 이제 그 표준어 어초를 좀 크게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좀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 그 고기가 그 안에 어민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심 낮은 곳에 어초를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저희 자기가 중계는 이제 나가서 보면 그냥 자기네 멋대로 가면 그냥 백기상 한 60m 하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60m인가 55m가 펼쳐보니까 이렇게 깊은 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가급적이 우리가 어민들 좀 해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투자해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수산과학원은 어떤 입장일까? 저희들 만약에 이게 저희들 법이 잘못됐으면 뭐 수심을 조절할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하나 이제 그 어려운 어초를 시설할 때는 이 비어 있는 그런 해역의 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땐 물이 맑으면 탁 보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요즘 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보다 효과적인 인공어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공어초를 사용해온 어민들의 의견과 인공어초를 연구해온 수산과학원의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6월 초 진도의 갈명도 연안해역. 이곳 바다엔 인공어초가 투하될 예정이다. 연안 개발로 인해 연근의 어장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바닷속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 조심스런 찻발을 내딛었다. 이 지역은 적지 조사를 통해 모래와 벌이 섞인 바닥이고 물의 탁도가 심해 해조류는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쪽으로 좀 따서 옮겨가지고 거꾸로. 이번에 설치되는 어초는 해조류용 인공어초다. 수심은 20m. 주로 감성돔이나 볼락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당한 어초 유형은 해조류용 세라믹 어초로 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라믹 어초를 시공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부근엔 세 차례에 걸쳐 사각형 어초 4,800개가 설치됐다. 또 지난 99년엔 반구형 어초 330개도 시설됐다. 이번 투하는 보강 작업이다. 그들이 이번에 새롭게 선택한 것은 세라믹 어초다. 가격은 비싸지만 바닷속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적 재질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공 후의 지속적인 관리다. 앞으로 갈명도 앞바다의 풍요로운 생태계는 인간의 몫이다. 어떻게 하면은 대상으로 하는 그 생물들의 습성을 잘 파악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잘 파악된 생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 진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재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재질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자연으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구성이 짧은, 수명이 짧은 그런 재료이면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절대 부담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염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렇게 그 재질적인 그런 어떠한 그 개선이라든지 개발, 그걸 통해서 우리 바다를 좀 풍부하게 했으면 합니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바닷속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인간은 수중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바닷속 도시는 인간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다. 생명이 깃들지 않는 바다는 황량한 사막이 됐다. 바닷속 생명들은 인간이 버린 그물에 걸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간에게 베풀었던 바다의 후한 인심도 사라질 것이다. 신비한 바다 생명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인공어초로 인해 인간과 바다가 풍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인공어초를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보존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바다를 살리는 길이다.